영수 씨, 왜 계속 피하기만 해요? 우리 이틀에 한 번은 기본 아닌가요? 67세 수학 강사였던 나는 그녀의 매일 밤 요구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끔찍히 아끼는 강아지를 저는 하루에 2번 산책을 시켜야 했습니다. 거기에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데 당신은 주 3일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듣기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때 교육계에서 존경받으며 교직 생활을 마친 67세 김영수. 그는 여전히 수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학원에서 주 3회 수학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사별한 뒤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혼자서 생활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그 학원은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닌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어느새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순수한 교육의 열정으로 들어섰던 그 문턱을 이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영수를 매혹시킨 그 여인은 바로 56세의 박미영. 그녀는 젊은 시절 한 번의 결혼을 경험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끝난 후 그 이후로는 홀로 지내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경험이 없어서인지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항상 세련된 스커트 정장에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그녀의 스타일은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끈한 다리와 나이에 비해 탄력 있는 몸매, 적당히 크고 탄력 있어 보이는 엉덩이 라인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영수는 미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침 출근 전에 항상 샤워를 마치고 향수를 뿌리고 출근합니다. 나이 먹고 냄새 난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걸 알면 아마 노망났다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60평생 얼굴에 스킨도 발라본 적 없는데 마트 화장품 가게에서 로션을 사서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울 앞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체면도 잠시 접어두게 되나 봅니다. 오늘은 일이 끝나고 직원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더 깨끗이 씻고 블루의 와이셔츠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출근합니다.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거울에 비친 영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학원에 출근하니 미영은 하얀색 블라우스를 2번째 단추까지 풀어서 입고 몸에 선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섹시하고 근사했습니다. 영수와 미영은 학원 직원 회식에서 처음으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다른 직원들이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영수와 미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미영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에는 부담이 되었던 영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아직 헤어지기엔 아쉽네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미영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의 아늑한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숍에서 미영은 비엔나 커피를, 영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의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며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술기운에 볼이 빨갛게 오른 미영의 모습은 영수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웃으면 콧잔등에 생기는 주름이 너무 섹시해서 설레었습니다. 비엔나 커피를 호로록 하고 한 모금 마신 미영의 입술에 크림이 묻자 영수는 순간적으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영수 씨, 학원에 잘 적응하셨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영수는 미영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영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적응된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죠. 아이들은 결혼해서 다들 자기 가정을 꾸렸고 그래서 지금은 평창동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미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영수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수 씨,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롭진 않으세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일하는 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20대에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5년 만에 이혼하게 됐죠. 그 이후로는 쭉 혼자 살아왔고요. 영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미영 씨?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말티즈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외로울 때 큰 위로가 됐죠.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수는 귀여운 강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미영 씨랑 함께 있는 강아지가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영수가 웃으며 말하자 미영 씨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며 마음속의 외로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커피숍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작은 다리를 놓아주었고 그 다리를 따라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가 마음에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카톡 아이디를 물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카톡을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는 거절당할까봐 불안했지만 미영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영수 씨. 저도 영수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퇴근 후 자주 만나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 씨,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미영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놀란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이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 집안일은 영수 씨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일은 계속해야죠. 저도 집에 있는 여자 좋게 생각하나요? 집안일도 서로 도와가며 해야죠. 그때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영수였습니다. 이영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 하늘이를 자식처럼 대해주세요. 영수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 전부였어요. 미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이는 아침 9시 반, 오후에는 5시 반에 꼭 산책을 가야 해요. 제가 바빠서 못 가면 영수 씨가 대신 해줄 수 있겠어요? 영수는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늘이도 가족인데 제가 데리고 산책 갈게요. 그날 밤 미영은 영수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저녁 같이 있고 싶어요. 갑작스런 미영의 말에 영수는 들이키던 맥주를 뿜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영수 씨 괜찮아요? 이영은 웃으면서 핑크색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과 영수의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차는 호텔에 가서 마실까요? 영수는 서둘러 맥주값을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영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호텔로 가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은 호텔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영은 웃으며 영수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샤워할까요? 영수는 미영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좋아요. 침대에 든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영수의 평창동 아파트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점차 집안일을 영수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요즘 집안일을 전혀 안 하네요. 저 혼자 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미영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영수 씨, 제가 요즘 일이 정말 바빠서요. 당신이 주 3일만 일하니까 집안일 좀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산책까지 하루에 2번 제가 다 하니까 좀 벅차네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주말엔 제가 빨래도 하고 있는데 영수 씨가 다 한다는 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뜻밖의 말에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고 영수는 화를 사기며 참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늘이를 안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미영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들어간 영수는 불이 꺼진 밥통을 보고 저녁 준비를 안 한 걸 알았습니다. 영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은 안 했어요? 미영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배달시켜서 먹자고요? 집에 있는 날에도 저녁밥을 만들지 않자 영수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저 한숨을 쉬며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맥주 한 잔을 하던 중 미영은 다정한 미소로 영수를 유혹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이제 침대로 가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요. 영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미영에 대해 화가 나 있어서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미영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영수 씨 왜 그래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약이라도 제가 지어올까요? 영수는 이런 노골적인 대화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피곤해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겠어요? 미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 씨, 저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날마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날마다 하라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될까 말까인데 누구를 병강세로 하나 싶은 생각에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흥분해 있는 미영에게 이 얘기를 했다간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미영 씨 사랑하지 않는다니요? 내가 얼마나 미영 씨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맥주 한 잔 더 하고 오늘은 그냥 자요.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미영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고 맥주를 다 마신 뒤 그날 밤은 미영은 안방에서 저는 거실에서 처음으로 따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영의 태도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고 나서 다녀온다는 말도 없이 아파트 현관문을 쾅 닫으며 출근했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겨진 방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발밑에서 산책을 가자고 보챘습니다. 아침 9시 반, 하늘이 산책 갈 시간입니다. 집 밖을 나갈 기분은 아니었지만 안 가면 미영이 또 화낼 것 같아 주섬주섬 산책 가방을 챙겨 들고 하늘이를 안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던 영수는 하늘이의 똥을 화장지로 집어 봉지에 넣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왠지 내가 걔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허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강아지가 귀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강아지 산책을 하루에 2번이나 시키고 똥오줌을 치우고 매일 하는 빨래와 청소, 거기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영수는 한숨밖에 나질 않았어요. 자식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늙어서 무슨 복이냐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까지 들었는데 집안일에 강아지 똥 치우며 산다는 게 들통나면 다들 얼마나 웃어댈지 끔찍합니다. 나는 이 결혼은 왜 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취기가 가득했고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짙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수씨, 오늘 아침에는 말도 안 하고 출근해서 미안했어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늦으면 전화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영수씨, 오늘은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요. 영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영의 제안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씨,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미영은 묘한 눈웃음을 지으며 입고 있던 코트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둘 옷을 벗으며 영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검정 슬립 차림이 되었고 은은한 향수를 풍기며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씨,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유혹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영수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의 손을 가볍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씨,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만 잡시다. 하고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이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미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영수씨,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 3일 일하러 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힘들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세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이 매일 강아지 산책도 나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대부분 내가 하고 있잖아요. 미영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적금에 보험비에 생활비 이외에도 500만 원이 필요한데 영수 씨가 매달 나에게 그 돈 줄 수 있어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생활비 내고 있는 걸로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의무만 강요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 씨, 그럴 거면 왜 저랑 결혼했어요? 나는 같이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자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부부관계도 이틀에 한 번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수 씨는 저를 항상 피하고만 있고 난 안달난 들고양이처럼 영수 씨에게 항상 다가가기만 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라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결국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부부관계가 뜸하니까 모든 게 내 잘못으로 되돌아오고 그 불만을 이렇게 터뜨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결혼 생활이 부부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수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수도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부부관계를 강요받고 집안일도 다 나에게 떠넘기고 우리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라면
차라리 각자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결국 감정이 상한 채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의 마지막 다툼 이후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강아지 하늘이를 안고 짐을 꾸렸고 평창동 아파트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영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혼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 씨, 의뢰인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시끄러운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영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긴 시간 열정을 쏟았던 학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영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은 아쉬워했지만 영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강아지 산책도 집안일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무거운 고독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해질녘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편하다. 적어도 지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쓸쓸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립기도 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이상하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사랑이라고 해서 더 성숙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네. 이제 영수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가끔 동네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봅니다. 단조롭지만 그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합니다. 어쩌면 이게 내 나이에 맞는 삶인지도 모르지. 영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지만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때로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가 결국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은 사랑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 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늦은 나이의 재혼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